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임상 이상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신약 개발할 때는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임상 1상에서는 약물의 안전성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에서도 치료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 목적은 안전성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을 되게 명확히 해야 되고요. 임상 1상에서 통계적 수치를 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임상 1상은 효능을 볼 수는 있지만 통계적인 수치는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1상은 안전성을 주로 테스트한다라는 거고요. 임상 2상에 올라갔을 때 안전성하고 효능에 대해서 양쪽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2상도 2A상, 2B상 대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신약을 승인을 받으려면은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측이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증명과 임상적 증명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계적인 수치가 확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으로 승인받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 두 가지를 확보를 했을 때 신약으로 승인이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임상 2상의 의의를 보면은 임상 3상이 대규모 그 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대규모로 임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하려면은 어느 용량으로 해야 되는가를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의 대규모 그 임상을 하기 위한 용량, 아주 최적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임상 2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효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게 가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임상 2상이 끝났을 때 임상 3상을 갈만한가를 결정을 내릴 정도로 통계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거고 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POC입니다. 개념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2A상에서는 임상 2B상에서 할 그런 용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환자 수를 모집을 해서 진짜 임상 3상에 대비하는 임상을 해보는 게 예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임상 B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임상 2B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임상 2A상에서는 환자의 숫자가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임상 2B상의 데이터를 봐야 되고 임상 2A상에서는 이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 2A상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3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는 FDA에서 승인을 내준 겁니다. 통계적인 수치가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FDA가 임상 3상을 해라라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임상 2상 데이터의 안전성하고 약효의 어떤 트렌드, 용량 의존적인 그런 트렌드를 보여줄 때 이거는 임상 2상을 했는데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임상 3상에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FDA가 따로 이제 그 가치를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치료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상 2상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FDA가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약물의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이상에서 부족했지만 임상 3상에서 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임상 설계를 해서 임상 3상을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FDA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FDA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절대 않다라는 거고요.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인 수치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국내 기업들도 임상 2상 결과를 속속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임상 2A상 중간 발표에서, 그러니까 환자 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만약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임상 2A상 전체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데이터를 또 보고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임상 2B상에서 안전성과 그런 유효성의 데이터를 전체 확보를 하고 임상적으로나 아니면은 통계적으로 수치를 확보했을 때 FDA에서는 임상 3상을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 임상 2상, 특히 A상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를 좀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회사들은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불가능하진 않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이제 통계 수치가 안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숙성되는 데이터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그 임상 2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 수치를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상 3상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우리는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임상 3상으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통계적인 그런 그 수치를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확률은 원래 임상 3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60%가 조금 못 되지만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수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상 3상에 올라간 그런 파이프라인들은 성공할 확률이 58%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공 확률이. 그래서 우리는 임상 3상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확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그것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공 확률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임상 2상 그 결과들이 속속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통계 수치가 상당히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임상 2B상에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유효성과 관련한 통계적 수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